그리고 30일에는 여기에 투심이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일정에 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시장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저도 수익을 챙기다가 반납하다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손실로 마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단기 매매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전에 제가 매일 또 수익을 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랑 제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이랑 좀 많이 최근에는 삐끗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정대로 원칙대로만 매매를 했다면, 단기 매매 비중을 크게 높이지 않았다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허튼 짓을 많이 해서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제 실수죠. 그래서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인이라면, 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꼭 계획한 거에 대한 매매만 이어나가시길 바래요. 10월의 마지막 주의 일정보다는 한 달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정이 더 많아요. 그때 30일에는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 성과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기회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저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드림시큐리티, 파수, 한국전자인증, 롯데정보통신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관련주를 들으신다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보안 관련주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는 두 종목은 드림시큐리티, 롯데정보통신 정도 두 종목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굳이 이 일정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블록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일정이 있다면 11월 13일에 열리는 업비트 디컨퍼런스 콜을 주목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안 관련주보다는 SK텔레콤을 볼 것 같아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제대로 된 일정이나 시간대가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2차전지가 여기에 투심이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을 돌릴 수 있는 걸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더 악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25일에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진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투심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감이 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상장을 한다고 해도 기관 수요 예측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물을 타거나 하시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31일에는 마음 AI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최근에 마음 AI가 9천억 원 규모의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아니에요. 9천억 원 규모의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이 AI 일정에서 막 뛰어난 수급을 몰고 올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들과 협력 소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음 AI가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정은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31일에도 있어요. 여기에서 방산 관련 및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아요. 그러면 과연 2분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만큼의 혹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캐터필러가 그 실적을 보여줄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경기 침체 네 글자가 저는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캐터필러의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은요, 진성TC예요. 항상 캐터필러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었고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1일 수요일 일정에는 영국에서 AI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EU가 AI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AI 섹터에 눌려있는 투심이 살아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는 이번 일정에서는 AI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AI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될 거는 AI 윤리, AI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호재보다 규제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주가 투심이 안 좋은데 또 건드릴까요? 11월 2일 목요일에는 AIS 2024 AI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1월 1일에 영국의 AI 일정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의 일정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관련주 중을 보면요, 시큐레터, 모니터랩, 드림 시큐리티, 시큐센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그나마 블록체인 이번 이슈와도 엮이는 드림 시큐리티 정도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비중은 항상 줄여서 매매를 하시고요. 아직 시장이 완벽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러시아 푸틴 심장 마비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잠시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다시 또 빠졌어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재건 관련주가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계속 시장을 갖고 노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따라서 우르르 가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방향성을 지켜보고 그때 비중을 실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용을 쓰는 거는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미수는 절대 쓰지 마세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감사합니다.